직장에 취직하면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꿈은 커져만 갔는데 부모님의 현실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한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인생은 누구의 삶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희생하는 부모님이셨지만 저는 솔직히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부모님은 한 번뿐인 인생을 월급이라는 작은 돈과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부모님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 막연하게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저는. 저희 집안은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조금이라도 나아진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매일 고민을 하면서 주변에 잘 사시는 분들을 계속 찾아봤던 것 같아요. 제 수준에서 찾아봤을 때 주변에 저희 친척이나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셨고 주변 친구 아버지라던가 좀 먼 친척이라던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장사를 하시거나 공장이나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이 제일 잘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사를 해야겠고 성인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굳은 생각 하나로 이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런 장사를 해야겠다는 그 선택을 하면서 그 5년이라는 시간을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요. 학교를 대학교 다니면서 진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일용직 경호원, 뭐 공장, 웨이터 등등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등록금까지 벌어가면서 대학을 다녔어야 했고 또 장사할 돈까지 모아야 돼서 참 그때 너무 힘들었고 등만 되면 이렇게 막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이때 사진이 저희 지하철 끊기면 그때 새벽에 들어가서 작업하고 이랬었거든요, 대학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나고 저는 대출을 받아서 아주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아주 작은 가게를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할 때는 남들 월급만큼 벌고 진짜 그렇게 하다가 또 대출을 받아서 2개 할 때는 조금 더 나은 정도였습니다. 그저 잘 살고 싶은 마음 하나로 이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이제 해가 지면 오픈을 하고 해가 뜨면 퇴근을 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시간이 가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여자친구 만났었는데 그렇게 사니까 제 삶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퇴근하고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조금 살고 싶어서 고깃집까지 이렇게 하면서 꿈을 키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에게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 한계는 바로 트렌드를 제가 제대로 읽지 못한 거였어요. 그저 가게를 열심히 오픈하고 열심히 일만 하면 계속적으로 돈이 계속 벌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행은 계속 바뀌고 새로운 가게들이 생기고 저 또한 더 이상 발전과 성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항상 집 밖으로 나왔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맛있는 음식들을 손쉽게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치킨과 짜장면 정도만 집에서 시켜 드시지 않았나요? 저는 그때 제가 하고 있는 가게들을 배달로 진짜 전환을 해야 되나?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집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할 때 뭐 네이버라든가 쿠팡을 통해서 원팩 시스템 요즘에 또 맛이 되게 상황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에서도 간편하게 맛있게 배달을 통해서도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때 저는 제가 가게 있는 가게들을 배달로 진짜 바꿔야 되나 전환해야 되나 진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민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민을 통해서 우리는 치킨 값을 2만 원과 배달료 2천 원을 더해서 이렇게 시켜 먹게 되죠. 그렇게 해서 치킨값 2만 원과 배달료 또 이렇게 배민이
사업장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사업장 저와 같은 자영업자들은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죠. 그리고 또 배달 대행 업체에게 또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민이라는 이 플랫폼을 소유하지 않는 이상 저는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처음에 제가 이렇게 엄청 고민하고 힘들었을 때 지금의 와이프인 라이 사장이 이 그림을 가지고 왔었어요, 저한테. 근데 뭔지 아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뭐 단순하게 게임을 하자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루하루 보며 살아갔던 저에게 불편한 질문이었겠죠. 이 질문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라는 질문이. 저는 평생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일로 저는 이제 부자가 되고 수익을 쌓고 부를 쌓아서 우리 집안을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질문이 정말 저한테는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복잡한 생각도 많이 들었고 아마 여러분 또한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들으셨다면 어떠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통 30살에 사회활동을 시작해서 60세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은퇴하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120세 시대죠. 기정사실화된 지금 저희는 60년을 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먼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은퇴를 이제 코앞에 두고 계신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키우시고 저 동생과 키우고 대학 보내고 이제 하시면서 이러한 준비를 해놓으셨을까? 과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괜찮으실까? 그리고 나는 내 미래는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되게 기분이 조금 그때 여자친구 나이 사장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솔직히 라이 사장보다 그때 조금 더 벌고 있었거든요. 라이 사장이 비즈니스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도대체 너는 얼마를 모으고 있길래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라고 질문했었는데 그때 라이 사장이 이렇게 자기는 권리소득, 나는 너처럼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소득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라고 크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설명드렸었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 형태는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노동수익과 권리수익. 노동소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정 시간 출근을 해가지고 저희가 노동을 해서 퇴근하고 그래서 매달 바닥으로 월급 그리고 가게를 오픈하고 문을 닫고 매달 버는 저와 같은 돈 그리고 시간대 노동을 들어야지만 이러한 노동소득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권리소득. 권리소득이라 하면 바로 자산을 활용해서 버는 돈이라고 하는데 바로 건물주,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건물주가 있죠. 그리고 건물주, 그리고 프랜차이즈. 저 같은 자영업자들 또한 가장 최고점, 무조건 프랜차이즈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점은 무조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쓴 책이라던가 음원 작가, 복권 연구가 같은 그런 음원 저작권이 있거나 근데 이것들이 제가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자본과 시간이 들어가고 또한 엄청난 리스크가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권리 수입을 벌 수 있는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저와 같은 사람이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자산의 형태의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 사장은 아마 저에게 이러한 저의 노동소득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권리 수입에 대해서 수익의 크기는 제가 그때 당시에 금액은 높았지만 이런 구조에 대해서 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우깡이 예를 들어서 새우깡을 예로 들어볼게요. 새우깡 200원에 만들어지는데 1000원에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새우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새우깡을 400원에 만들어가지고 800원에 판매하는 거랑 어떤 것을 구매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네트워크 마케팅도 이런 것입니다.
타사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타사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유통되는 제품이라면 어떠신가요? 괜찮지 않나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품을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하고 직접 소개를 했을 때 캐시백 6%를 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배워서 마케팅을 하게 되어서 나로 인해서 소비가 되고 유통이 되는 15명에서 20명의 매니아 소비자가 생긴다면 대리점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사업자가 되면은 5에서 40%를 돌려받게 된답니다.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자영업을 정리하고 뉴스킨 비즈니스 알아본 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버랑 에어비앤비는 다들 다 아시죠? 우버는 택시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단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호텔 숙박 회사죠. 그런데도 호텔을 단 한 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고 공유해주는, 그럼으로써 수수료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에어비앤비와 우버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데요. 뉴스킨 또한 똑같습니다. 저는 제품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제품을 개발한다거나 세무 법률을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장도 없습니다. 재고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본을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저는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연구가 공유하는 마케팅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알려주고 제가 이거를 프랜차이즈 소득 15에서 15%까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잘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프랜차이즈라고 대표하면 이제 백종원이 있죠. 네. 홍콩반점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홍콩반점이 있는데 본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홍콩반점을 제가 하려고 하면은 본사로부터 매뉴얼과 레시피 그리고 신메뉴 개발을 해주고 그다음에 운영 노하우, 본사 관리를 해주는 대신 저는 창업 비용을 지불하면서 매달 로열티 3%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거 되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업을 하고 되게 잘 돼서 주변에서 친구가 너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도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친구는 저로 인해서 이렇게 대리점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본사로 가야겠죠. 다시 본사로 가서 본사에서 레시피를 받고 메뉴를 받고 그리고 창업 비용을 투자해서 로열티를 다시 주게 됩니다. 되게 본사와 이런 대리점 관계는 되게 1차원적인 거죠. 네, 그럼 뉴스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뉴스킨 비즈니스는 이렇게 제가 사업자가 된다고 하면은 회사에서는 신제품 개발과 이제 글로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줍니다. 그리고 마케팅 관련 제외 업무는 마케팅 관련해서 제외된 업무만 하고 제가 마케팅 파트너십을 맺어서 제가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와 같이 이제 제가 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고 싶고 하고 싶다고 하였을 때 제가 그 노하우와 매뉴얼, 시스템, 교육과 지원 관리를 해줌으로써 이렇게 제가 대리점, 판권을 제가 바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종원의 프랜차이즈, 일반적인 자영업 프랜차이즈와 되게 다른 개념이죠. 제가 본사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 로열티를 이러한 대리점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제가 관리하고 교육하고 알려줬기 때문에 로열티 5에서 15%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보상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해주신 분들께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이 30년 경제풀이를 5년으로 단축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공부했습니다. 이제 트렌드, 제품, 회사, 교육, 보상, 그리고 비전, 이 모든 것들이 앞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부를 했을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비전을 보았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 제가 라이 사장을 만났을 때 옆에서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을 이야기했는데 왜 제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조차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는 하진 않았지만 지난 5년 자영업을 준비하는 5년과
제가 지금 그 자영업을 진행하는 5년, 그리고 그 이후의 5년과 제가 지금 뉴스킨 하고 있을 때 5년 후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저는 이런 그래프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벌써. 네. 타고 있는 배가 항상 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구멍을 막고 물을 퍼내고 열심히 그 힘든 노를 저어가느니 차라리 저처럼 용기를 내서서 배를 바꿔 타는 것이 어떨까요? 더욱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모든 삶에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PPT장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갈 5년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지금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여러분의 내 미래와 내 자녀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곳에 정확하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 뒤에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